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귀결점이 되는 것이 가격이에요. 가격이 싸다, 가격이 비싸다, 가치가 높다, 낮다. 현재의 관점으로 부동산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이득이 어떤 것인가, 지금 이 형편의 이 물건을 취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을 많이 따지게 되죠. 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과 또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의 가치도 어느 정도는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부동산 물건을 보다 보면 가격을 될 수 있으면 저렴하게 살 수 없을까? 이 생각으로 부동산 경매를 접하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부터 부동산 경매에 꽂혀가지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부동산을 바라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것이 낫다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가 아니라 어떤 걸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쪽으로 발달이 많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가격 때문에 부동산 경매에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부동산 경매의 관점에서만 보면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가격의 흐름만 체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도 좋고 부동산 경매도 좋고 다 좋은데 어느 한쪽에만 꽂히게 되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과 같이 아파트 시장은 너무나 뜨거운 불 시장이 되지만 반대로 상가 같은 시장은 거의 혹한기예요. 이 상황을 가격만 놓고 보면 상가 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시장의 흐름상 맞지는 않고요. 부동산 경매를 조금만 해보시다 보면 가격이 떨어지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요. 사람들이 외면할 때는 나름대로의 근거와 타당성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 저 사람이 얼마에 낙찰 받았다, 이런 것은 부차적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른 출구 전략이 없을 경우에는 아무리 가격이 낮고 아무리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손을 댈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경매 물건이 매력적인 게 아니라 경매 물건을 어떻게 바라보는 그 눈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부동산 경매가 저게 좋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매에서는 시장의 가격이나 가치가 한번 내쳐진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되살리려고 하는 기본적인 출구 전략이 없으면 쉽게 달라질 수가 없는 경우예요. 또 물건은 가만히 있는데 그 물건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쓰임새 있게 바꾸느냐에 따른 것은 개개인의 경험과 능력과 또 자본의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의 사람 차이가 물건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감정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인수해야 될 사항을 모르고 덥석 물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연치 않게 내가 정말 좋은 가격에 낙찰 받고 또 좋은 쪽으로 출구 전략이 나왔다. 그렇다면 수익도 괜찮고 활용도도 괜찮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아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 경매를 무슨 복권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낙찰이 되면 정말 좋은 거고 낙찰이 되지 않으면 경험을 샀다. 그런데 똑같은 경험에만 머무르고 말죠. 기본적으로 폐찰이 한 대여섯 번 정도 됐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10번 이상 폐찰을 됐다라고 하면 시장의 흐름을 못 읽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감정가 이상을 넘길 수 있는 그런 결단력도 필요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지금의 이 가격이 순간의 판단으로 너무 높게 썼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입찰금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부동산 경매를 접하시면 단순히 가격적인 측면만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죠. 누구는 싸게 낙찰받았다. 누구는 비싸게 낙찰받았다. 나는 오늘 떨어졌다. 나는 오늘 붙었다. 이것에만 염두가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부동산 경매에 낙찰을 받아보면 그 이후의 문제가 훨씬 크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에서 수익을 얻는 사람이 단순히 운이 아니라 그 사람도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다라는 수익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부동산 경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의 경험과 투자 철학이 어느 정도는 확립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또 부동산 경매하고 일반 매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임장을 어디까지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이가 있죠. 부동산 경매에서는 현장을 나가도 안에 속속들이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요. 막말로 집 안에 들어가서 임차인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고 그런 디테일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임장에 나가서 그거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을 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임장을 나가서 현장 확인만 하고 그냥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의 차이가 단순히 경험력의 차이가 아니라 임장 가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이고 무엇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확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이런 차이는 내가 입찰을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넣고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이 가치는 어느 정도 내가 살리겠다라고 하는 출구 전략과 맞닿은 전략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죠. 그런 것이 없으면 임장이라는 것도 시시해지고 나타나 있는 서류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제 경험칙상 그렇게 하다가 밟히면 상당히 아프죠. 때에 따라서는 회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가격 때문에 부동산 경매를 한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과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과 비교하면서 부동산 경매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 상황도 어느 정도는 꽤 뚫고 있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가격이 좋아서 저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경매는 싼 물건, 일반 매매는 좋은 물건, 뭐 이런 식으로 딱 나눠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경매꾼은 무조건 경매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일반 매매에서도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취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부동산 경매에서 지금은 저평가인데 나중에 고평가를 받아서 충분히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자신의 수고로움을 더해서 더 많은 수익을 뽑으려고 노력해야죠. 가격만 저렴하게 받는다라고 해서 부동산 경매가 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굉장히 고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저도 부동산 경매꾼인데도 일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격을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부동산 경매에 들어오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내가 일반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또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의 출구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을 점검하고 부동산 경매에 들어오시는 분과 부동산 경매에서 가격을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만 들어오는 거하고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흐름을 뽑아내고 어떤 식으로 가치를 올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과 공부가 좀 선행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경매 물건을 보시다가 혹은 일반 물건에 대한 흐름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항상 성심껏 답변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